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사회와 임시총회가 2025년 6월 26일 교내 인재개발원 창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중 주요 안건에 대한 이명표 회장님과 홍성심 총괄부회장님의 브리핑을 편집했습니다. 저희가 천원의 아침과 기금을 전달하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협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6월 30일까지 학교에서 저희 보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명예교수의 의견이 어떠냐라고 하고 의견을 물어본 내용입니다. 뭐냐면 명예교수의 복무 범위를 확대한다. 그래서 대학별 규정에 따라 명예교수가 연구 및 특별 강의 이외에도 강의 또는 직무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조금 정비하겠답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 등의 처우 확대해서 대학 내 도서관 등 시설 이용에 있어 전인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서 명예교수의 연구 강의 등에 필요한 시설 이용 지원을 근거를 만들겠다.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 영안 법칙을 있으면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 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를 특별 강의가 아니고 강의 또는 필요한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시 특별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강의 또는 필요한 직무를 한다는 얘기는 거의 정교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6조에 연구비 또는 특별 강의에 대한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연구비 강의에 대한 강의료 또는 직무에 대한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연구비인데 연구비 강의료 또는 특별 수당은 지급액은 국립대학의 예산의 범위를 했는데 이거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 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청구가 새로 생겼는데 명예교수는 도서관 및 연구시설에 대한 대학 시설 이용에 있어 해당 대학 재직 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만들려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훈령 지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장 보면 검토 의견을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으로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학교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나 어쨌든 그 공문상으로는 저희들이 보기에 명예교수는 도서관 및 연구시설 등 대학시설 이용에 있어 해당 대학 재직 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에 준하는 현직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동등하다는 말이 정확히 현직 교수들의 태도 또는 아직 취직 못한 박사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왜 명예교수들이 빠져나가야 자기 자리 차렸는데 강의도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조금 이상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우리가 약간 눈치 빠르게 해야 돼요. 이런 자체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아니 대학 교육부도 센시티브하게 해야지. 괜히 반발을 하면은요 그게 없던 일로 돼요. 몇 번 그랬잖아요 정책. 그걸 우리가 잘 시각하게 생각해야지. 백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대학원 백석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아이고 정말 바람직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가적으로도 정부가 정년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지식과 지성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명예교수인에 대한 관심을 교육부가 이렇게 갖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제7조 처우와 관련해서 재직 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저항감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홍성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직 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표현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교수회 연합회 거국명령 총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이 자리에서 충북대학교 총장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으셨고요. 명예교수회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참석 부위원장님 겸 사무총장님 예방을 했었고요.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명예교수대학들처럼 약간 조직을 더 확대 개편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식지부 부회장님, 윤여환 홍보문화예술부 부회장님, 학술포럼부 부회장님, 또 동호회부 부회장님, 지역봉사부, 저희들이 최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받고 있는데 먹고 놀면서 연금 받지 않으려고 우리 충남대학교와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명예교수회가 되겠다. 이것이 이명표 회장님의 뜻이기도 하고 저희 집행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새로운 정관을 좀 하나 집어넣은 걸 오늘 교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인준해 주시면 이렇게 정관을 개정할까 합니다. 저희가 이사회 때 이미 다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신임이사 추계 문화 탐방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명예교수 회원 자격이라는 것은 학교 측에 임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넘길까 하고요. 그다음에 임규 교수님의 항을 듣도록.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항암연구의 권위자이신 임규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임규 교수님은 연어와 같이 기름진 생선에 함유한 오메가3 지방산인 DHA가 각종 암세포에서 자가포식을 유도해 암세포를 없앤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져온 게 전부 그림만 많이 가져 나왔어요. 그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지방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주로 연구해왔던 게 암하고 관계, 지방산의 암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가, 예방할 수 있는가, 치료할 수 있는가, 그거에 주로 있는데 실제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염증에 대해서. 또 뭐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뇌발달, 기억력, 알츠하이머, 파킨슨. 저희들도 뭐 저는 주로 연구가 암에 대해서 했지만은 뭐 파킨슨에 대해서 연구도 저 밑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염증에 대한 것, 류마티스, 아스라이티스에 대한 것, 뭐 그런 것들도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고 뭐 그렇게 그런 연구들 해서 페이퍼를 많이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식물에 있는 것을 합수한다, 들기름만 섭취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선이 피쉬, 오일이 그렇지만 피쉬가 오메가3 지방산 못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만드는 것은 플랭크톤 같은 거예요. 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플랭크톤이 있으니까 오메가3 플랭크톤에 적은 멸치 같은 것들이 플랭크톤을 먹는단 말이에요. 잘 아니까 그런 것들을 큰 이제 연어나 이런 것들이 먹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메가3 지방산에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메가3 지방산을 연구하는 그 교수들도 외국 가서 물어보면은 몰라요. 생선도 오메가3 지방산 만드는 거 얘기하는 게 오만 개. 그래서 전부 다 이 플랭크톤 같은 경우에 어떠시 이런 것들이 오메가3 지방산을 만들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피쉬가 먹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섭취할 때는 이제 생선을 먹음으로해서 오메가3 지방산이 축적될 수 있고 또 이제 식물로부터 이제 축적할 수 있고 플렉시드 오일, 아마이누 우리 주로 들기름 같은 것만 섭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오메가3 지방산, 식물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 그것을 섭취해서 몸에 축적할 수가 있는 거죠. 오메가3 지방산이 암하고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눈으로 한번 봐야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데이터들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간암도 그렇고 자궁 돌보암도 그렇고 전부 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오메가3 지방산 처리하는
업데이트 보시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게 뭐, 이 보여준 이유는 뭐, 제가 연구한 걸 많이 했다, 그런 걸 보여줄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이 여러 가지 기전이 있어요. 암세포 억제한다. 이렇게 저희들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거 제가 직접 해서 뭐, 이런 기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기전에 의해서도 업데이트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기전에 의해서도 논문을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많이 내고, 이런 거 이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토포지 여기 이제 자가포시에 의해서 오토포지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다. 이런 걸 발표해가지고 2011도 제가 발표했을 텐데 관심들이 많았죠. 전 세계적으로. 자, 그때 이제 저희들 2014년도에 오토포지 노스 이스턴 에시아 심포지움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때 봤죠. 오스미 지금과 오토포지 가지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너 한 4, 5년 뒤에 노벨상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만나서 했는데 2016년도에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 분야에 아주 박감. 그래서 동물 실험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동물 실험. 자, 그래서 이 콘 오일 오메가6가 많다고 그러죠. 피쉬 오일 오메가3가 많다고 그러죠. 저 유방암을 찔러보면은 이건 굉장히 큰데 이건 굉장히 적고 1대1로 넣게 되면 중간쯤 사이 되잖아요. 이건 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2005년도에 다른 친구한테 저희들 요 지 가지고 실험을 해봤죠. 지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PNAS 흑색소 멜라노마 흑색소 세포도 멜라노마가 있을 때 또 암성이 되고 이건 우체의 데이터가 아니고 나머지 전부 저희 데이터인데 간암에도 유방암에도 뭐 췌장암에도 대장암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었죠. 실제로 보게 되면 사이즈가 확 줄어드는 것으로 간암에서 보거든요. 이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 건 아니고 멜라노마에서 굉장히 사이즈 큰데 적잖아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유방암 뭐 이런 것도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일부러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 저는 제일 상금 없습니다. 상금도 쓰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가버섯의 효능과 차가디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차가디올과 기능성 화장품 등을 선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카보엑스퍼트는 2015년 충남대학교 박종태 교수 등 교수진에 의해 설립된 벤처기업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마지막 선물 러시아 차가버섯은 북위 45도 이상의 추운 시베리아 지방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약용버섯으로 차가버섯에만 발견되는 유효 성분인 이노토디올 고함유 차가버섯 추출물을 활용해 전식과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 물질을 주축으로 첨단 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군 나뭇잎 추출물을 이용해 항알레르기 소재를 활용한 테라피토 에이벨 화장품을 롯데 면세점에 입점하기도 했고 베트남 빈맥 국제종합병원에서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능성 천연 화장품 소재와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에 주력하여 지난해 4월에는 한국인삼공사와 독자 보유 건강기능식품 소재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좋은 건강보조식품 소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